세상의 모든 해답, 천기누설.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저렴한 분양가 5억이라고 발표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 나만 킹받아?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순자산 5억 원 이상 보유 가구가 몇 퍼센트일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까보면 5억 미만 가구는 약 540만 가구, 전체의 70%, 5억에서 10억은 약 550만 가구, 25%, 10억 이상은 약 110만 가구, 5%. 충격적이지? 전체 가구의 70%가 순자산 5억도 안 돼. 그리고 5억 이상 있어도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 없어. PIR로 보면 더 명확해. PIR이 뭐냐고?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거야. 5억 원 주택을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하려면 PIR이 10배가 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결국 실제 5억 집 구매 가능한 가구는 전체의 10% 미만이야. 결론, 5억도 상위 10%를 위한 가격이야. 그런데 국회의원 평균 자산 28억 원, 고위공무원 15억 원인 사람들이 5억이 서민용이라고 말해. 나머지 90%를 위한 정책은 어디 있어? 강남 집값? 솔직히 일반 국민은 관심도 없어. 100억이든 200억이든 어떤 수를 써도 가능한 수준이 아니거든. 고가형, 투자형 주택은 앵커 효과 차단을 위해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분리시켜야 해. 이제 인정하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은 집을 살 수 없어. 그럼 답은 뭐야? 집을 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기초주택이야. 자,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자. 기초주택은 복지가 아니야. 국가 기본 인프라야. 도로, 전기, 수도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인프라라고. 핵심은 딱 하나야. 직주 근접 인프라. 출퇴근이 3시간 지옥철에서 국민을 해방시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지고 저출산 대책이고 탄소 중립이야. 시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거지. 직주 근접이 가져오는 사중 효과를 볼게. 첫째, 개인적 효과.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자기계발, 육아, 여가 시간이 확보돼. 둘째, 사회적 효과. 젊은 부부들의 시간 빈곤 해결로 저출산 문제가 완화돼. 셋째, 환경적 효과. 교통부문 탄소 배출이 대폭 감소해. 넷째, 경제적 효과. 국가 차원의 생산성이 향상돼. 입주 자격.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이 0억 있어도 돼. 단,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절대 안 돼. 소득, 자산, 다 필요 없어. 기준은 오직 거리야. 집 없는 부자? 이건 도로 같은 거야. 부자가 도로 쓴다고 뭐라 안 하잖아? 집만 없다면 부자도 들어와도 돼. 근데 부자가 자기 집 놔두고 소유권도 없는 10평, 20평짜리 임대주택에 2년마다 확인받아야 하는데 들어오기 쉽지 않아. 그리고 취약계층용 영구임대, 장기임대는 따로 있어. 이건 일하는 사람들의 이동 효율성을 위한 인프라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빠 찬스. 이거 쓰면 작살나는 거야.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경우 딱 정해줄게.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집 있으면 아웃. 단 명의자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기초상가는 가능. 둘째, 가족 회사 다니는 사람. 아빠 회사, 삼촌 회사 다니면서 여기 신청한다? 바로 아웃이야. 사촌이네 친척 소유 회사도 마찬가지야. 셋째, 페이퍼 컴퍼니. 4대 보험 가입은 돼 있는데 월급 입금 내역이 없다? 아웃. 검증은 AI 및 랜덤 확인으로. AI가 다 잡아내고 1년에 2번, 한 번에 5% 정도 랜덤으로 실제 출퇴근 여부, 계약서, 현금 사용 내용 등 확인해.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다 기록 남아서 조작도 못해. 거리 우선순위는 이렇게 돼. 1순위는 도보 10분, 2순위 30분, 3순위 1시간.
같은 거리면 국가 유공자 먼저, 그 다음 젊은 사람 순이야.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삼진 아웃제야. 개인이 구라치다 걸리면 1회 5년 박탈에 벌금 300만 원. 3번 걸리면 영구 박탈에 형사 고발이야. 회사도 마찬가지로 1회 5년 제외 벌금 0만 원. 3번 걸리면 영구 박탈에 형사 고발이야. 단 회사의 경우 임대주택 기금에 10억 기부하면 1회 면제해줘. 그리고 조직적으로 장난쳤다? 관련자 모두 영구 퇴출에 무조건 형사 고발이야. 요즘 누가 꼭 결혼해서 사냐? 친구끼리 살아도 가족이지. 집 구조도 싹 바꿨어. 1위는 10평 원룸, 완전 풀옵션. 2위는 15평 1.5룸, 친구, 연인, 신혼부부 딱이야. 3위는 20평 1.5룸, 룸쉐어 하기 좋지. 사인 이상은 25평 3.5룸, 최대 규모야. 핵심은 혈연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친구랑 둘이 합치면 주거비는 반으로 줄고 집은 더 넓어지잖아. 삶의 질이 2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2인 가구까지는 완전 풀옵션이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다 있어. 나갈 때는 완전 재점검해서 고장난 부분 수리하거나 교체, 그리고 입주 청소 수준의 청소를 해. 다음 사람은 새 집 들어오는 느낌이 나게 해주는 거야. 임대료는 시세의 80%에서 110% 사이로 받아. 싸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퀄리티를 봐. 같은 월세 80만 원을 비교해 볼게. 민간은 층간소음 쩔고 관리비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가전도 구려. 기초주택은 소음 완전 차단되고 관리비 5만 원에서 8만 원이고 완전 풀옵션이야. 입주 시 새집 같은 깨끗한 집 보장. 게임이 안 되지. 지역별 차등도 둬. 도심은 100에서 110%, 지방은 80% 이하 또는 1.2배에서 1.5배 넓게 제공하는 거야. 이러면 민간 임대 시장도 정신 차려. 기초주택이 버티고 있으니까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리거든.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집 퀄리티야. 그냥 대충 지은 임대 아파트? 절대 아니야. 첫째, 100년간은 기둥식 구조. 벽식이 아니라 기둥식이라 층간 소음이 없어. 슬래브 두께를 30cm로 깔아버려. 현재는 15에서 20cm인데 말이야. 집에서 피아노 치고 유튜브 방송해도 돼. 옆집에서 뭐 하는지 절대 몰라. 둘째, 냄새 완전 차단. 전동 댐퍼를 의무화해. 환풍기 끄면 물리적으로 완전 밀폐되는 거야. 세대별 독립 배기 시스템과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갖춰. 셋째, 배수 시스템. 물 고임 제로. 차세대 방식이야. 너네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올라오고 벌레 나오는 거 알지? 그거 물트랩 때문이야. 물 마르면 바로 뚫리거든. 이걸 건식 밀폐 트랩으로 다 바꿔. 평상시에는 특수 실리콘막으로 완전 밀폐돼. 배수할 때는 물무게로만 열리고 0.1초 내에 자동 밀봉돼. 효과는 벌레 100% 차단, 곰팡이 제로, 악취 100% 차단. 넷째, 에너지 제로. 태양광, 지열 다 때려박아서 관리비 원로에서 8만 원 나오게 만드는 거야. 퇴거할 때는 모든 전자제품, 시설, 가구 재점검, 수리 및 입주 청소. 누가 살았든 넌 항상 새 집에 들어가는 거야. 야,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이 질문 무조건 나오지. 연간 30조 5천억 원 필요해. 가구 구성비별 건설비를 계산해 볼게. 1위는 전체의 40%니까 8만 가구에 1억씩 8조 원이야. 2위는 30%니까 6만 가구에 1.5억씩 9조 원이야. 3인 이상은 30%니까 6만 가구에 2.25억씩 13.5조 원이야. 이거 세금 더 걷냐고? 아니, 증세 없는 구조조정이야. 3대 재원 조달을 보자. 부동산 개혁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 전액 투입으로 18조 원, 이게 59%야. 용적률 판매로 4.5조 원, 이게 15%야. 초기 분양 수익으로 8조 원, 이게 26%야. 핵심은 증세 없는 구조조정형 주거혁명이야.
집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거둔 세금 다시 주거 안정에 쓰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10년만 돌리잖아. 10년 뒤면 임대 수익 200만 가구에 월 70만 원씩 12개월 곱하면 16.8조 원이야. 세금 투입 0원. 매년 10만 가구 정도는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완전 자립하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전국의 빈 상가, 사무실이 몇 개인 줄 알아? 36만 개에서 45만 개야. 이거 왜 비워두는지 알아? 상가 주인들이 공실을 비워두는 이유가 3가지야. 첫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족쇄. 총 10년 묶이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제한이야. 지금 싸게 받으면 10년 동안 제값 못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지. 둘째, 자산 가치 하락 공포. 월세 낮추면 건물 감정가가 수억 원 떨어져. 차라리 비워두는 게 덜 손해라는 거지. 셋째, 세금 회피 목적. 비워두면 손실 처리로 다른 소득과 손익 동산할 수 있거든. 이걸 기초상가로 바꾸는 거야. 정부가 나서서 야, 너네 5년 이상 비워뒀지. 우리가 2, 3년만 딱 쓸게. 대신 법적인 족쇄 다 풀어줄게. 하는 거지. 집주인이 기초상가에 동의할 진짜 이유? 상권 부활의 마지막 기회야. 현재 상황을 보면 내 상가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주변 상가 10, 20개가 동시에 공실이야. 상권 자체가 죽어버린 거지. 기초상가 도입하면 기적이 일어나. 정부가 한 번에 거리 전체 20, 30개 상가를 동시에 채워 청년 창업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폭발하는 거야. 성수동 봐봐. 옛날에 빈공장 천지였는데 지금 서울 최고 핫플 됐잖아. 2년 동안 관리비라도 받으면서 상권 살려보자. 성수동처럼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지. 이게 집주인들 생각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 AI 시대 집단지성의 판이야. 이건 단순한 임대 정책이 아니야. 30만 개 기초상가가 대한민국을 거대한 AI 시대 실험실로 만드는 거야. 30만 개 기초상가에 최소 1명씩만 들어가도 30만 명의 창업자, 실험가가 생겨. 이게 바로 한국판 스티브 잡스 차고야.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 동네 커피숍만 차리는 게 아니라 AI 개발, 온라인 비즈니스, 1인 미디어, 공방, 교육, 헬스케어, 로컬 서비스, 온갖 걸 다 시도해 볼 거야. 30만 명이 동시에 실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99%는 망할 수도 있어. 근데 1%만 성공해도 3연계 신산업이 나와. 그 3연계가 각각 직원 100명만 뽑아도 30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야. 정부는 뭐가 미래 산업인지 몰라. 전문가들도 몰라. 근데 30만 명이 각자 다른 걸 시도하면 그 중에 답이 나와. 망해도 빚더미 안 앉아. 월 60만 원에 집이랑 사무실 해결되니까 실패 부담이 확 줄어들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요약하면 기초상가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거대한 두뇌야. 청년들은 저렴하게 창업 시도하고 망해도 빚더미 안 앉아. 상가 주인들은 상권 살아나고 정상 임대료 회복해. 정부는 예산 영원의 주거, 일자리, 도시재생 동시 달성이야. 국가는 30만 개 AI 시대 신산업 실험실을 확보하는 거야. 이게 바로 증세 없는 AI 시대 일자리 혁명이야.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할게. 기초주택이 왜 있으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없으면 다 같이 망하는 상황인지 보여줄게.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나 안에 배째를 시전하고 있어.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 첫째, 전 세계 청년 포기 현상. 부모, 자식 공멸 구조야. 한국, 챙거루족, 성인인데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청년 200만 명. 자발적 미취업자, 그냥 쉬었음 답변하는 청년 약 40만 명. 니쪽, 일, 교육, 훈련, 모두 안 하는 청년층. 일본, 히키코모리, 6개월 이상 은둔하는 청년이 150만 명. 정부 공식 발표야. 사토리 세대, 깨달음 세대,
욕망 없이 최소한만 살겠다는 청년층. 8050 문제. 80대 부모가 50대 자식 먹여 살리는 구조. 프리터. 정규직 대신 20년째 알바만 하는 중년들. 중국. 탕핑족. 눕자운동. 경쟁 포기하고 최소한만 일하는 청년들. 바이란족. 썩게 내버려둔다. 탕핑보다 더 극단적 포기. 전업자녀. 취업 안 하고 부모 돌보며 용돈 받는 성인 자녀 수백만 명. 공통점이 뭐야?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전 세계 청년들을 방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야. 부모는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은 20대에서 30대 황금기를 허비해. 경제 더 나빠지면 이 숫자들 폭증해. 둘째, 주거 사다리 복구야. 청년들한테 시작선을 줘. 지금 주거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어? 고시원, 반지하, 지옥 빌라, 평생 대출 노예야. 이게 지금 청년들 현실이야. 기초주택으로 바뀌는 주거 사다리를 봐. 사회초년생, 월 60만 원, 도보 10분, 2년간 시드머니 확보, 신혼부부, 월 80만 원, 맞벌이에 육아 가능. 소가족, 기초주택 3인실 또는 내 집 마련 선택. 핵심이 뭐냐고? 월급 300 받아서 월세 100 내면 저축 불가능해. 근데 기초주택에서 월 60 내면서 5년 살면 시드머니 1억 확보가 가능한 거야. 셋째, 전 국민 내 집 마련 환상은 버리자. 주택 소유율 국제 비교를 봐. 미국 65%, 60년간 변동 없어. 일본 61%, 오히려 하락 중이야. 독일 50%, 절반이 평생 임대야. 한국은 60%, 이미 선진국 수준이야. 어느 나라든 60%를 못 넘어. 나머지 40%는 구조적으로 평생 임대로 살아야 해. 이걸 인정해야 정책이 보여. 넷째, 해외 천재들 역이민 유도야. 실리콘밸리, 뉴욕 한국 인재들. 지금 뭐라고 해? 한국 가서 전세 20억? 미쳤어? 맨해튼보다 강남이 더 비싸더라. 기초주택 있으면 판교 도보 10분에 월 80만 원 풀옵션. 일단 와봐. AI 시대에 이런 인재들이 30만 개 기초상가에서 창업한다면 그게 바로 한국 미래 먹거리야. 다섯째, 사회적 리셋 버튼이야. 대도시 노숙자, 서울 3천에서 4천 명. 상당수가 재기 의지는 있는데 주소지 없어서 취업을 못해. 단계적 복귀, 쉼터, 취업 지원, 기초주택, 완전 자립. 이 순서야. 사업 실패자들도 마찬가지야. 빚더미 말고 월 60만 원 내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 기초주택이 그 기회야. 정리할게. 하나, 전 세계 청년 포기 현상 방지. 탱거루족, 탕핑족, 히키코모리 양산을 차단해. 둘, 주거 사다리 복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테 시드머니 확보 기회를 줘. 셋, 소유율 60%를 인정해. 나머지 40%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야. 넷, 인재 역이민. 해외 천재들을 데려와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다섯, 사회적 리셋.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탱핑족 수백만, 히키코모리 150만의 전철을 밟을 거야? 아니면 90%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만들 거야? 기초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야. 정리할게. 첫째, 5억도 상위 10%만 살 수 있어. 나머지 90%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마. 둘째, 기초주택은 거리로 뽑는다. 도보 10분이 최우선. 꼼수 쓰면 삼진아웃. 셋째, 결혼 안 해도 가족이다. 친구끼리 뭉쳐서 더 넓고 좋게 살아. 넷째, 빈 상가는 법만 바꿔주면 해결. 상가 주인도 윈, 청년도 윈. 30만 개 혁신 실험실. 다섯째, 민간보다 좋은 집에 비슷한 가격으로. 층간소음 제로, 냄새 제로, 하수구 악취와 벌레 제로, 에너지 제로. 여섯째, 돈은 차고 넘친다. 보유세의 용적률 판매의 분양 수익으로, 정부 예산 투입 제로, 장기적으론 임대 수익으로 선순환. 도보 10분 거리에 집이 있는 삶.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집, 벌레와 냄새 없는 완벽한 집,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가.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야.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핑계는 끝났어. 기초주택 혁명, 지금 당장 시작하자.